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의 유부녀입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지독한 시집살이에 시달리며 살아왔는데 최근 저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이번 일로 사람이 한도 끝도 없이 욕심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알았네요. 착한 사람에겐 복이 온다는 것도 이제는 믿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부터 저의 기막힌 사연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제 나이가 고작 22살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순하게 생겼지만 늘 남을 먼저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귀게 됐어요. 원래는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긴 했지만 제 나이가 워낙 어렸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덜컥 아이가 들어서고 말았고 덕분에 남편과 그 젊은 나이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와 뱃속의 아이를 가장 먼저 생각해 줬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아버님은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셨는데 가끔 시댁에 인사드리러 찾아가면 아들 내외가 왔는데도 하루 종일 인상만 팍팍 쓰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쩌다 저와 아버님 단둘이 남게 되기라도 하면 정말 뒷말은 안 해도 아시죠? 그래도 아버님은 그나마 나은 편이셨네요. 어머님은 정말 잔소리가 심하셨거든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여기는 뭐가 어떻고 저긴 뭐가 어떻고 하시면서 시시콜콜 살림을 참견하셨어요. 솔직히 결혼해서 분가했으면 제 살림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마치 자기 살림 다루듯 저희 집을 함부로 뒤지셨어요. 오실 때마다 그렇게 잔소리를 해대시니 어머님이 찾아오신 날은 제 기분이 처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시누이에 비하면 또 시부모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결혼할 당시 29살이던 남편은 저보다 1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어요. 결혼 전에도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늦둥이다 보니까 집에서 예쁨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딸처럼 귀여워했고요. 그래서 전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헌데 그 여동생이 정말 제대로 시누이 노릇을 하더군요. 시누이는 21살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대학에 간 것도 아니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있었죠.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느지막이 일어나서 대충 아침 겸 점심을 챙겨 먹고 컴퓨터 앞에 앉아 내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꼭 꼭두 새벽까지 컴퓨터만 들여다보다가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건 바로 시부모님의 반응이었어요. 딸내미가 허송세월하며 나이만 먹고 있는데도 두 분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가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면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할 텐데 걱정은 무슨 걱정이냐 하시며 결혼 안 하면 그냥 데리고 사시겠다더군요. 시부모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끼어들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그 이후로도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까요? 웬일로 어머님이 시누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아가씨는 또 어쩐 일이시고요? 내가 못 올 때 왔냐? 무거우니까 어여 이 짐부터 받아라. 네? 놀라서 뒤를 보니 무슨 이사라도 가는 것처럼 짐을 바리바리 싸왔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을 해주시지 않아 답답하긴 했지만 괜히 꾸물거렸다가 또 한 소리 시작될 것 같아서 우선 짐부터 집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제 인생 일대 큰 실수였어요. 오늘부터 우리 민서 여기서 살기로 했다. 그런 줄 알고 방 하나 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가씨가 저희 집에 산다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엄연히 다른 살림인데 말도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그러기로 했다니.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남편이었어요. 오빠가 저 일자리 알아봐 준댔어요. 그래서 아예 그럼 오빠 집에서 살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오빠가 그러라고 해서 온 건데요. 그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화를 내지 못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일을 왜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랬겠지만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나네요. 어쨌든 그렇게 쳐들어온 시누이는 방 하나를 들어차고 저희 집에 아예 눌러앉게 되었어요. 저는 싫은 내색을 했지만 남편은 일자리만 구해지면 나갈 거라고 달래더군요. 그렇게까지 사정을 하는데 매몰차게 나가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러라고 했죠.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은 정말로 시누이에게 일자리를 구해줬고 면접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면접을 다녀온 시누이의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왜요? 면접 잘 안 됐어요? 언니가 그걸 왜 궁금해해요? 아니, 전 그냥 표정이 영 안 좋아 보이길래. 제 일에 관심 끄세요. 별꼴이야 정말.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말을 걸었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더 이상은 말하고 싶지 않더군요. 그래서 툴툴대며 방으로 들어가는 시누이는 그냥 내버려 두고 집안일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자 시누이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오빠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데를 날 소개시켜 준 거야? 뭐? 나보고 공순이 되라고? 민서야, 그런 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오빠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기계나 만지면서 그렇게 더럽게 살았으면 좋겠어? 대체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 오빠는 그냥 거기가 월급도 많고 복지도 좋아서 그랬지. 돈만 많이 주면 뭐해? 그리고 난 사무직 아니면 알아보지도 마. 얘기를 듣고 대체 어떤 것을 소개시켜줬길래 저러나 싶어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좋은 곳이더라고요. 월급도 고졸 여사원 치고는 제법 많았고 기숙사에 뭐며 각종 복지도 상당했고요. 거기 들어가려고 경쟁도 치열해서 남편도 거래처의 지인을 통해서 간신히 자리 하나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시누이는 그저 공장 일이라고 퇴짜를 놓은 거죠. 그 뒤로도 남편은 몇 번이나 시누이에게 일자리를 소개했지만 여기는 뭐가 어떻다, 저기는 뭐가 싫다, 항상 이런저런 트집을 잡는 겁니다. 덕분에 시누이가 눌러앉은 기간은 점점 늘어만 갔고요. 그동안 저는 본의 아니게 시누이의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밥 차려내고 빨래해주고 거기다가 가끔은 없는 살림에 용돈까지 줘야 했고요. 자다가도 시누이만 생각하면 복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화를 내지도 못하고 속으로 삭히는 날이 이어졌어요.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도 저는 무사히 첫째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자연스럽게 가족들의 관심이 아이에게 쏠리기 시작했죠. 늘 잔소리만 퍼부으시던 어머님도 아이를 보느라 잔소리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 무뚝뚝한 아버님은 심지어 아이를 보고 웃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시집살이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문제는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늦둥이로 태어나 항상 가족의 관심을 받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가족의 관심이 아이에게 쏠리니까 묘하게 아이를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놓고 해코지까지 하진 않았지만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어요. 무슨 애가 하루 종일 울기만 하냐. 혹은 먹고 싸기만 하는 애가 뭐가 이쁘냐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해가며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도 시누이의 말을 듣지 않자 마음을 바꿔먹더군요. 드디어 취직을 한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한 건지 정말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드디어 시누이가 나가겠구나 마음을 놓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 결혼할 때까지 그냥 오빠 집에서 살면 안 돼? 월급이 적어서 따로 나가 살 돈도 안 되고 엄마 집에서 다니기 너무 멀잖아. 나 그냥 여기서 살아도 되지? 당장 승낙하려는 남편을 간신히 붙잡아 말렸어요. 분명 취직하면 나가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하냐고 길길이 날뛰었죠. 이번엔 남편도 할 말이 없는지 그저 알겠다고만 말하더군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시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민서한테 얘기는 다 들었다. 우리 집에서 다니기엔 회사가 너무 멀다며? 어차피 지금까지 살던 거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만 여기서 살게 해라. 하지만 저도 다시 일도 시작해야 하고 저희 여건이. 너는 시누이가 그렇게도 싫으니? 상황이 그렇다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길바닥에 나앉게 할 셈이야? 아니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듣기 싫다. 잔말 말고 하라는 대로 해.
어머님은 막무가내셨어요. 솔직히 세상 어느 며느리가 시누이랑 같이 살고 싶겠어요? 게다가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시부모님의 태도가 워낙 완강하셨고 바보같이 사람 좋은 남편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누이가 회사는 그만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하나 진득하게 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천만 다행이었죠. 월급을 받으니까 용돈 줄 필요가 없으니 그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누이는 때만 되면 남편에게 돈을 뜯어갔어요. 난데없이 취미생활이 필요하다면서 그림을 배우겠다고 돈을 뜯어가질 않나. 컴퓨터를 바꿔야 한다고 새 컴퓨터를 사달라고 하질 않나. 대체 버는 돈은 다 어디다가 쓰는지. 그렇게 시누이는 2년간 저희 집에서 살았네요. 그리고는 회사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해서 드디어 집을 나갔고요. 저는 그것으로 시누이와의 악연이 영영 끝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뿐인 동생 결혼인데 오빠는 아무것도 안 해주겠냐며 돈을 뜯어간 거죠. 없는 살림의 결혼비용 명목으로 뜯긴 돈만 3천만 원이었어요. 그게 끝이었냐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니요. 전혀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둔 시누이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커피숍을 하겠다며 가게를 내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돈 없다고 절대 안 된다고 버텼는데 그럼 투자라도 하라며 기어이 또 2천만 원을 뜯어갔습니다. 멍청한 남편은 안 된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지 저와 있을 때는 절대 안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는 시누이를 만나서 홀랑 또 뜯기고 오더군요. 그렇게 시누이가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가 뜯긴 돈이 다 해서 7천만 원쯤 됐습니다. 남편이 뜯기고 올 때마다 화를 삭히며 하나하나 기록해뒀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속에서 정말 천불이 났지만 차용증을 쓴 것도 아니고 돌려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연세도 많으셨고 지병도 있으셔서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해 계시다가 편하게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 시누이가 저희를 찾아오더군요. 오빠, 이제 엄마 혼자 남았잖아. 저렇게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저는 시누이의 입에서 제발 오빠가 모시고 살아 이 말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엄마는 내가 모시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가 날 예뻐하시기도 했고 나도 엄마랑 같이 사는 게 편하니까. 오빠 생각은 어때? 너만 좋다면 나야 괜찮지. 안 그래도 어머니 혼자 어떻게 하나 했는데 야, 네 덕분에 큰 걱정 덜었다. 역시 나밖에 없지? 그래서 말인데 엄마는 내가 모실 테니까 오빠는 돈만 좀 보내줘. 역시 나는 역시 나죠. 돈 얘기가 또 나오더군요. 그래도 어차피 시부모님께 드리던 용돈도 있고 어머님을 모시는 일도 있으니 돈이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말 없이 허락했죠. 시누이는 어머님을 모신다는 핑계로 아예 시댁을 차지하고 들어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누이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그렇고 버는 건 변변찮으면서도 사치가 심해서 여전히 월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아이에 상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 사는 거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어머님께는 다달이 용돈도 드리고 가끔 가서 인사도 드렸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머님의 상태가 묘하게 이상해지기 시작하더군요. 말씀 중간에 멍해지시기도 했고 아이 이름을 기억 못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 거라고 그냥 넘기더군요. 여동생이 모시고 있으니 알아서 잘 할 거라고요. 아들인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죠. 가끔 시누이에게 어떠냐고 물어봐도 아무 문제 없다고만 해서 그런 줄 알았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차피 전화해봐야 잔소리만 늘어놓으시는 분이라 어머님께 자주 연락드리는 편은 아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그마저도 완전히 끊겼거든요. 가끔 시누이한테 찾아가겠다고 해도 어머님이 불편해하신다며 오지 말라고 하기도 했고요.
왠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머님 좀 어떠신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씩씩거리며 들어오더라고요. 왜?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민서 이 자식, 뭐 내가 오냐 오냐 해줬더니 아주 겁이 없어, 겁이.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사정을 들어보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왠지 정신이 좀 흐려지신 것 같다 싶어서 걱정하긴 했는데 신우이와 같이 있으니까 괜찮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신우이가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낸 거였어요. 그것도 반년 전에 말이죠. 사실 요즘 요양원이야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었지만 문제는 또 돈이었습니다. 저희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간판만 요양원인 곳에 어머님을 모셔놓았더라고요. 그래 놓고는 우리가 보낸 돈에서 일부만 요양원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 여동생이라면 뭐든 받아주는 남편도 이번만은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니? 나랑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가 있냐고? 나는 뭐 딸 아니야? 딸이 엄마 좋은 곳에 보낸다는데 웬 참견이야 오빠는? 그게 좋은 곳이냐? 그런 허름한데 어머니 보내놓고 잠이 오디? 됐어. 그렇게 어머니 걱정되면 오빠가 모시던가. 야, 김민서! 그날 남편은 신우이와 대판 싸우고 아예 연을 끊었어요. 그러고는 어머님을 모시러 요양원으로 찾아갔죠. 하지만 어머님의 상태는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돼서 집으로 모시지 못하고 다른 좋은 요양원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달 뒤 어머님마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남편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동생만 믿고 있다가 아들 노릇도 제대로 못했다며 자신은 죄인이라고 자책하더군요. 생전에는 그렇게 잔소리가 심하셨던 분이지만 막상 요양원을 전전하다가 돌아가시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신우이와 엮일 일은 아직 남아 있었네요. 바로 재산 문제였죠. 시부모님이 사시던 집은 어차피 신우이가 살고 있으니 그냥 가지라고 했어요. 문제는 시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던 건물과 땅이었어요. 젊었을 때 사업을 꽤 크게 하셨던 아버님은 3층짜리 오래된 건물 하나가 있으셨거든요. 은퇴하신 후에는 거기서 나온 임대 수입으로 사셨고요. 땅은 한 500평 정도 됐지만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신우이는 그걸 저희가 가져가고 건물은 자기네가 가져가겠다고 우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신우이가 하는 짓이 얄미웠지만 먹고 떨어지라는 심정으로 그냥 줘버렸어요. 사실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서 관리하기도 힘들 것 같고 해서 준 이유도 있지만 남편도 아예 질려버렸는지 다시는 신우이 보고 싶지 않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신우이와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네요. 그렇게 지낸 지 몇 년이 흘렀어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땅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임대주택이 들어선다는 발표가 된 거였어요. 그러자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하더군요. 저희가 물려받았을 때만 해도 다 해서 1억도 채 되지 않던 땅이 순식간에 5억을 넘어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리둥절했죠. 알고 받은 땅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얄미운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오빠, 그 땅 아직 안 팔았지? 그거 내 목도 있으니까 절대 팔지 마. 건물 가져간 건 생각도 안 하는지 이제 와서 자기 몫을 주장하는 신우이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남편도 이제 예전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건물 가져갔으면서 이제 와서 땅을 들먹여? 넣어줄 건 한 푼도 없으니까 관심 끊어. 그리고 연락하지 마. 남편이 그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하자 신우이도 겁을 먹었는지 차마 남편에게는 못하고 저에게 연락하더군요. 하지만 제 입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나올 일은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시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을 팔아 갑자기 1억 원이었던 땅값이 오르면서 지금껏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돈을 만지게 되었어요. 버는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 한 번도 통장에 현금으로 1억 이상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그런데 신우이는 그게 배가 많이 아팠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언니, 저도 이번에 땅 좀 샀어요.
뭐 전문가들이 말하길 그 땅만 사면 최소 10배는 걱정 말라고 하는데 아우 이러다가 벼락부자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가 큰돈 벌면 언니랑 오빠 나한테 손 벌리지 마세요. 국물도 없을 테니까. 그러게 가족끼리 좀 베풀면서 살 것이지 그렇게 꽁꽁 싸매고 있는 건지 원. 이건 또 뭔 시츄에이션인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하고는 전화를 아예 뚝 끊어버리더군요. 제가 뭐 물어보기라도 했나요? 신우이한테 관심도 없고 얼굴도 보기 싫은데 지가 전화해서는 지 자랑질만 하고 전화를 끊다니. 그리고 뭐요? 뭘 베풀고 살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 못된 신우이가 가져간 돈이 도대체 얼만데 저렇게 뻔뻔하게 말을 할 수 있는지. 하여튼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자기도 부동산 전문가에게 좋은 땅을 추천받아 땅을 사놨다며 전화로 갑자기 자랑을 하더군요. 물려받은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개발지역 근처 땅을 사들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는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쫄딱 비를 맞은 신우이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신우이의 행색을 보니 술에 쩔어서는 누가 딱 봐도 산거지나 다름없었고요. 오빠, 나 망했어. 저는 깜짝 놀라 신우이를 집으로 들였지만 남편의 표정은 차갑기만 하더군요. 건물까지 담보로 해서 투자했는데 그게 다 사기였대. 완전히 쓸모없는 땅이라고 거래도 안 돼. 당장 다음 달이면 건물 뺏기게 생겼어. 나 어떡해. 그게 다 네 엿보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저희가 뭔데? 또 돈 달라고? 너 줄 돈은 없으니까 썩 꺼져. 오빠, 그러지 말고 하나뿐인 여동생 길바닥에 나앉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웃기는 소리 하네. 집도 있고 커피숍도 있는데 나앉긴 뭘 나앉아. 여기서 죽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남편은 버럭 화를 내고는 앉아서 버티려는 신우이를 붙잡아서 집 밖으로 쫓아버렸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통쾌한지 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우이의 몰락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건물을 잃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 큰 빚을 지고 만 거죠. 신우이 내외는 건물 임대 수입만 믿고 일도 하지 않고 흥청망청 살았는데 갑자기 건물이 없어지니 막막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잘해보겠다며 제2금융권도 모자라서 사채까지 끌어가며 갈비집을 오픈했다는데 그것도 오픈한 지 5개월 만에 코로나가 빵 터져서 쫄딱 망했다지 뭡니까? 역시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겠네요. 어떻게 재수가 없어도 하필 그 시기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는. 그렇게 신우이 내외는 가게를 정리하고 사채비 때문에 전국 방방곳곳을 돌며 요리조리 피하면서 도망다니며 숨어 지낸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몰래 찾아왔었어요. 건물을 잃었을 때는 궁상 떠느라 일부러 비까지 쫄딱 맞고 왔었지만 전 재산을 다 잃었을 때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얼굴로 찾아왔더라고요.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간곡히 부탁을 했지만 저희는 딱 거절했고요. 신우이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린 남편은 신우이를 집에 들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신우이의 모습이 하도 측은해서 이야기라도 들어보자고 했지만 한번 발을 들이면 뼈골까지 빼먹는 거머리라면서 상종도 하지 말라더군요. 결국 신우이는 남편과 얘기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문전박대 당하고 말았네요. 그래서 전 문전박대 당하고 간 신우이에게 가서 아가씨라고 하며 지갑을 들고 갔더니 신우이는 그걸 보고 언니 역시 언니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지갑을 들고 있는 걸 보고 제가 많은 돈이라도 줄 알았던 거겠죠. 근데 제가 미쳤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전 차비라도 하라고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방을 꺼내서 주었더니 글쎄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인 거 있죠. 똥 씹은 표정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길래 왜요? 자존심 상해서 받기 싫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걸 또 얼른 뺏어서 후다닥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웃겼어요. 그게 벌써 1년 전이네요. 저희는 땅을 판 돈을 잘 굴려서
지금은 3층짜리 작은 건물도 하나 갖게 되었어요. 물론 남편도 저도 여전히 일은 잘하고 있고요. 시누이와는 여전히 연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연락을 피하는 거지만요. 사람은 보통 자꾸 도와주다 보면 그걸 또 이용하고 의지하다 보니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누이가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 다잡아서 이 험한 세상 잘 이겨내길 바랄 뿐입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얄미운 시누이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아이들도 잘 자라줘서 걱정할 게 없네요. 가끔 연락 끊긴 시누이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자기 엎보려니 생각하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